애니. 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저는 신출내기 진행자 이혜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타 진행자로 참여하게 된 영화제 집행위원 정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오늘은 20주년을 맞이한 인디 애니 페스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웹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섹션, 가령 쇼폼 시리즈, 광고, 뮤직비디오 등 이런 작품을 소개하는 랜선 비행에 대해서 2부간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희 앞에는 지금 랜선 비행의 퀵샌드라는 작품으로 상영하게 되신 김수진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킥샌드를 감독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와. 어떠셨나요?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셨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네, 사실 제가 어디에 나가서 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 저도 되게 궁금한 마음으로 좀 긴장하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감독님도 네. 그렇고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금 분위기를 약간 띄우고 긴장도 풀 겸 그 미리 녹음 이거 파일 받아보셨잖아요. 어떤 질문 나올지. 네네. 거기 있는 굉장히 공적인 질문 먼저 드리고 약간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걸로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제일 위에 있는 작품 소개 및 영화제 참여 소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따밤. 네, 그 다음에 이혜정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이.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작품 소개에 대해서 퀵샌드 상영하게 되는 작품 조금 이제 감독님의 시점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킥샌드는 이제 유주라는 프로듀서의 첫 번째 EP 앨범으로 나온 타이틀곡이고요. 네. 제가 뮤직비디오를 맡게 되어서 이제 자기 혐오감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혐오감을 주제로 이제 좀 우울감이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주력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압도당해서 봤어요. 네. 이거 아이고, 지금 너무 들으시는 영광이네요. 분들은 네,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영화관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의 영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꼭 인디애니 페스트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치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인트 아이고. 컬러부터 시작해서 아트워크라든지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맞아요.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인 킥샌드를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방금 얘기하신 작품 개요에 대해서 네네.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작품 제목이나 EP의 주제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품 주제인 킥샌드의 영어적인 뜻은 이제 유사라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래의 늪 그리고 또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주제로 작업을 이어나가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뭔가 되게 많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이끌어 나가야지 저도 좋고 또 곡의 그 유주라는 친구도 되게 좋아할지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내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나눈 결과 좀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우울감, 자기 혐오감 그런 것들을 곡에 좀 녹여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계속 네. 이번 주, 다음 주 파고들 건데 네.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영화제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나 어떻게 영화제 알게 되고 네. 지원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영화제는 제가 되게 동경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단편 작업을 뭔가 영화제에 넣을 만한 그런 완성도 있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어요. 되게 과제 정도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저런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딱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제 흰색 뭐라고 할까요? 월계관 마크? 네, 맞아요. 네. 그것들을 이게 붙여서 네. 썸네일을 막 SNS에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로렐, 로렐이라고 네, 하죠. 네, 로렐 이미지. 그래서 근데 뮤직비디오인데 로렐 이미지가 있네? 뭘까? 하면서 막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막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막 찾아보고 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완전 SNS의 순기능인 게 네, 너무 숨기는 감독님도 제출하셔서 좋고 저희도 이런 아, 작품 네. 영화제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좋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렐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이제 모양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별 모양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참 잘했어요 느낌 로렐 도장인데 네네.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빌드업을 하셨구나. 보면서 네. 되게 다르다. 뭔가 예쁜데? 이런 그래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약간 네. 탈룰라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로렐 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약간 그 필름 프리의 기본 포맷이었잖아요. 근데 네. 20주년이기도 하고 제가 인디애니 페스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인디애니 페스트에 굉장히 애정도 있고 뭔가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데 로렐이 약간 필름 프리웨이 약간 기본 로렐이라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약간 한 4-5가지 시안을 이렇게 보내드렸고 거기서 약간 도장 마크 같은 게 선정이 되어서 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네. 호다닥 휘뚜루마뚜루 해가지고 이제 어. 감독님들께 간 네, 거예요. 네. 너무 우와. 저도 막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네. 이번에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기분도 좋았고 아. 그래서 받으신 분들께 살짝 네.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받으셨나요, 휘민 감독님? 로렐? 아직 안 받았어요. 내가 스포해버렸네.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오히려 이런 비하인드를 듣고 나니까 네. 더 좋고 뭔가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감동이에요.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게 더 네네.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랜선 비행에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에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상영이 될 건데요. 네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령 사운드 아니면은 내가 신경 썼던 텍스처가 거대하게 보였을 때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이런 뭔가 포인트들.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네. 저희 집 TV가 고장이 나서 네. 그 TV를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큰 화면으로 이제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TV로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그 중간에 이제 큰 쥐 수풀에 이렇게 잡아먹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큰 화면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다 같이 큰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느끼실지 그런 게 좀 걱정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반면 궁금하시기도 하시겠어요. 네, 양가 맞아요. 감정으로. 맞아요. 큰 화면에서 상영하시는 게 완전히 처음인 거예요? 감독님 커리어 통틀어서? 그거는 아닌데 사실 제가 작년에 공모전을
제출했던 영상이 이제 코엑스 뭐 전광판이라던가 아. 그런 데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화면으로 작품을 봤던 경험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실 그때는 미디어 월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자석에 착석을 해서 이렇게 한 작품을 집중해서 맞아요. 보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기 음. 때문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보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울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약간 눈이 촉촉하신 거. 네. 아이고. 어,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미디어 아트월 네, 이렇게 네. 상영이 됐던 작품은 중앙 미디어 아트 네, 네, 공모전이신 맞아요. 건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For Our Happiness? 아, 포아워 해피니스라는 작품으로 거기서 네. 최우수상을 타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작년에 이맘때쯤에 제출을 했던 영상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서 넣게 되었냐면, 뭔가 내가 작업이 조금 더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 작업이 어딘가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되게 커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딱 공모전이 이게 광고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출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출했는데 최우수상 받게 되어서 너무 대단하시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네.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모전 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제작하고 있던 거를 공모전에 내신 거예요? 공모전 용으로 따로 제작을 했어야 아. 했고 그게 이제 주제도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 네, 엔데믹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따로 작업을 제작을 했어야 했고, 미디어월 작업이 근데 평소에 했던 그런 작업하고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면서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뭔가 서사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장면 하나하나가 좀 아름다워야 했고,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불쾌한 요소도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일러스트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 경우 출품할 때 당시 약간 이게 아트월에 들어간다는 거, 스크리닝 된다는 걸 알고 작업을 하게 되시는 거셨나요? 네. 이게 모든 참여자분들한테 네. 두 가지 스크린이 제공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었는데 두 가지 코엑스 앞에 있는 그 전광판 두 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5명만 또 따로 뽑아서 이제 2023년 서울 미디어 아트 위크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됐다고 하셔서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와. 작품을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와. 그 For Our Happines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서사도 이렇게 네, 좀 네. 무해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릴렉스를 줘야 네, 되고 네. 하는데 이게 서사가 있되 어느 장면을 보든 아니면 시작과 끝이 사실은 이게 약간 루핑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트월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하면서 이렇게 장면 배치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계속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제가 4계절을 네. 작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절과 계절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지? 그리고 또 이게 짧은 시간이면서도 또 그거를 거리에서 보기엔 좀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서사를 담아내야 되지? 서사가 아예 없어야 되나? 이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배치해보면서 이건 너무 같다 이러면서 빼기도 하고 그랬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아.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네. 되게 외적인 아. 요소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세로형도 네. 있고 가로형 풀 HD 네, 버전도 네. 있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레이아웃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 그 두 가지 스크린만 두 가지 스크린 모두에게 제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제출할 때는 오로지 세로형으로만 제출을 했어야 됐고, 이제 따로 선발된 5명이 아. 이제 그렇게 레이아웃이 베리에이션이 된 상태로 제출하는 거는 또 한 달간의 작업 기간을 줘서 이제 다시 레이아웃을 바꿔야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이 가로형의 아, 레이아웃을 다시 네. 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만들면서 음.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느끼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캐릭터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은 분명 세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로로 만들려니까 배경이 너무나도 넓어지는 것 같고, 아. 네. 이래서 배치를 조금 다시 하면서 오히려 또 마지막에 완성된 걸 보니까 네. 어떤 장면은 세로가 더 예쁜 것 같고 어떤 장면 가로가 더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로형으로 만드신 버전만 봤는데 네, 근데 네. 가로형이어서 그런가 그 작품 풍경이 너무 잘 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에 네. 신경 엄청 많이 쓰신 게 느껴져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저도 미디어 월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 4 Hour Happiness는 2023년 네. 김수진 감독님께서 네. 작품을 만드셨고요. 이것은 김수진 감독님의 빈미호라든지 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오픈된 작업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어, 오픈된 작품이다 보니 네. 저희가 그럼 또 감독님 그 활동명으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나요? 이거 듣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수진 킴으로 치거나 뭐 이래야 되나요? 김수진 4 Hour Happiness 이런 식으로 치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공모전 홈페이지나 그런 데도 들어가면은 작업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으실 것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이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영화제라는 것도 아직 그 약간 생소하셨었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이 아니셨는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음. 커리어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감독님 네. 개인 소개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애니메이션과 만나게 된 역사, 네네.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전공과 첫사랑을 저는 이제 홍대에서 네. 시각 디자인과를 이제 이미 졸업 작품은 만들었지만 네. 아직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제가 원래 학교를 들어와서 모션 그래픽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2학년 때.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션 그래픽 수업이. 그때는 뭐 3D를 아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오로지 애프터 이펙트 통해서만 이제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영상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모션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모션 작업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하고서 이제 휴학하고 스튜디오 가서 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때 작업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도형이나 그래픽을 다루는 것보다 캐릭터를 다루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또 서사를 다루는 거가 더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그때쯤에 제가 봤던 것들이 좀 마음에 되게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이라던가, 네, 뭐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일본,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스톱 모션 특히 너무너무 보면서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거 너무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나 아무것도 기술이 없고 주위에 또 제가 시각 디자인과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들은 분명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3D거나 아니면은 2D로 이렇게 직접 그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내가 3D를 배워서 3D를 통해서 이제 스톱모션 느낌이 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복학하고 그때부터 막 그냥 아직 잘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퀵샌드 보는데 스톱모션 아, 느낌이 딱 네, 처음부터 나가지고 제가 같이 보던 이혜정 감독님한테 네. 스톱모션이에요? 이랬는데 감독님이 3D예요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제 작업을 보고 아무래도 좀 3D 눈에 익으신 분들은 딱 봐도 3D네 이렇게 아시는데 애니메이션하고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스톱모션인 줄로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되게 좋아요. 내 작업이 스톱모션처럼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약간 리얼한 라이트를 쓰시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디테일이 항상 감탄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던 게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신 과정이 저랑 너무 똑같아서 지금 정말요? 내적 친밀감이 뿜뿜 맞아요. 감독님 시각 디자인과 네네네. 네, 정말요? 그래서 네. 저도 잠깐 진짜로, 얘기하시면 네. 저도 낮잠 좀 자고 그래서 너무 막 손 꼭 잡게 되고 만났다 내 친구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너무 더 신기하네요. 이렇게 휘빈 감독님께서 네. 질문해 주신 것에 응답을 해주신 것을 듣다 보니까 더 다채롭게 작품을 더 소름 돋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약간 다시 퀵샌드로 돌아와서 네네. 프로덕션의 과정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일단은 3D 베이스라고 했고 네. 이게 프로덕션을 하실 때 이게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상업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어느 부분을 좀 신경 쓰고 타협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저 혼자 만들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완전 1인 제작이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쩐다. 사실 1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더 깊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작하는 거는 뭐 일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주어진 기간은 네. 제가 뭐 조금 늘릴 수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작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뭐 그 유주라는 분도 그렇고 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듀싱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불러줄 그 피처링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고 그분 이렇게 뭐 섭외를 하면서 뭐 어떤 분이 됐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서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는 걸 보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급박하게 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어떤 주제로 할지 고민할 시간은 오히려 좀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영상만 제작하는 게 한 달이었지 사실 고민할 시간은 조금 더 그래도 여유롭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나 디자인, 콘티 이런 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도 구상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건 사실 피처링 해주시는 분이 원래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을 위해 그분하고 같이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바뀌게 되면서 여러저러 이유로 이야기를 오히려 차라리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고 그 주인공한테 조금 더 몰입될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자 해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음악부터 네. 도입부부터 둥둥 아, 치명적이에요. 이미지도 치명적이지만 네. 약간 이런 뮤직비디오 작업을 할 때는 음악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혹시 기획을 하실 때 네. 음악에서 출발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이게 음악이 네. 피처링 해주는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고 저도 공감을 했던 얘기인데 전자음악이기도 하고 비트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금 처음엔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볼까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뭔가 일관적인 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음악에 맞춰서 서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클라이막스나 그런 것들을 제가 더 제 의지대로 배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좋았고 비트는 처음에 듣자마자 이 곡이다. 이 곡으로 하고 싶다.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어떤 곡으로 뮤직비디오. 고르신 거예요? 이렇게 네, 후보가 네. 있는데. 그래서 와우. 네. 멋있어요. 처음에 딱 듣고서 이 곡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막 스케치도 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순수 애니메이션 작업, 이거 애니메이팅 움직이는 거 작업만 얼마나 걸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애니메이팅이요? 사실 그때 뭔가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스틸컷을 보통 이제 뭔가 스토리보드를 먼저 만들고 스틸컷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틸컷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고 이제 다른 스틸 것들을 동시에 작업하는 이제 스토리 라인은 짜여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문어발 사실- 네네. 전법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분한 네. 작업 환경이 아니고 막 그냥 네, 거의 근데 오히려 그렇게 빠르게 만들려고 음. 하다 보니까 좀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서. 각성 상태로 하면서 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약간 치명적인 네. 작업에서는 이제 혼란을 정리하지 않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몰아치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배가 되면서 더해지는 게 힘이 굉장히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작품의 음악적으로. 그런 몰입도가 좀 느껴져요. 막 네. 아드레날린 막 감사합니다. 러쉬가 막 느껴지고. 맞아요. 아이고.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캐릭터 조형과 뭐 네. 다른 것들의 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네네. 형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 공유해 주셨던 그 네. 홈페이지와 비메오의 초기작의 경우에는 네. 그래픽 디자인이랑 모션으로 음. 초기에 하실 때는 약간 다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형, 지오메트리, 네, 맞아요. 도형들로 굉장히 네네. 많이 칼같이 맞아요, 그리드에 맞아요. 맞춰져 있는데 네. 상당히 3D로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네네. 굉장히 손으로 빚은 것 같은 형태를 네. 많이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에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제가 그림을 막 그려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도형 작업으로 많이 이제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모션 그래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도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그래픽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D 작업을 시작했을 때가 제가 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었을 때였으니까 너무 이렇게 칼같이 아름다운 3D 작업보다는 좀 어딘가 모자르고 좀 못생기고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완벽하면 어느 정도 뭔가 캐릭터를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입장에서 저는 좀 자식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캐릭터를 작업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우면 뭔가 사람보다는 좀 신처럼 동경의 네, 동경의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제가 좀 부족한 틈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네. 캐릭터를 만들 때 더 재밌다고 느껴서 아. 오히려 조형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고 네. 좀 손으로 만든 느낌이 들게 하려고 좀 더 이렇게 각진 느낌보다는 좀 찰흙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의도하신 게 정말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4 해피니스의 네. 가을쯤인가요? 네네. 커피를 들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저는 약간 메릴 스트립이 생각이 나서 혹시 모델로 참고를 하셨거나 이건 사담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머리 스타일이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 머리를 만들 때 네. 너무 재밌게 아,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뭔가 메릴 스트립을 저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그런 느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좀 저희 엄마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네. 메릴 스트립을 닮으셨군요. 들으면 좋아하겠는데 네. 좀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은 좀 갈색이나 좀 가을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엄마를 좀 참고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막 디자인 모티브를 주변에서 많이 얻으세요? 사람 디자인하거나 이럴 네,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해몽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중년의 남성이 나오거든요. 그거 네. 재밌었어요. 해몽. 저 봤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희 아빠를 이제 아버지. 진짜로 꿈을 꾸셨나요? 그거는 아니고, 아닌데 네, 모티브로. 네, 그때 해몽을 작업할 때도 사실 무슨 작업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주위에서 좀 신기한 꿈을 꿨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꿈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플러스, 이제 뭔가 저희 아빠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다 퇴직하고 뭐 그런 시기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검색해보고 하면서 좀 중년에 좀 회사에 이제 계속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고뇌를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했을 때도 이제 아빠의 사진을 이제 가져 담고 이제 좀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나요? 좀 묘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돼지도 나오고 이게 마냥 유쾌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여드리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오히려 가족들은 막 웃겨하기도 하고 네. 재밌어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나를 모델로 안 만든 거 알아? 이러면서 부정을. 애써 외면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뭔가 듣는데 따뜻해지는 기분이. 네. 아버지는 그렇게 디자인하셨지만 어머니는 메릴 스트립으로. 언제쯤 이렇게 좀 또 중년에 좀 미남으로 한번 만들어 톰 드려야겠네요. 크루즈라든지 네. 가령. 네, 감독님 디자인 보면 진짜 재밌게 하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하면서 막 몰입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귀여운데 조금 더 찌그러지게 막 이런 걸 막 의도하신 게 느껴졌는데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좀 진짜 요즘은 오히려 조금 작업을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거리감을 두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보다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3D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뭐 캐릭터 디자인도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때는 재밌기도 했지만 좀 괴롭기도 했어요.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정말 작업 하나 할 때
너무 힘을 쏟아 부으니까 막 거의 이런 말 들으면 좀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어서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출산을 한 느낌? 아. 캐릭터를 내가 출산을 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막 그 정도의 고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한 10분 네. 정도 시간을 더 드리고 저희는 아. 다음 주에 한번 또 뵙는 걸로 네. 네네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작품이 3D로 전환이 되는 기점에서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시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약간 시뮬레이션과 고화질 텍스처예요. 저는 이거를 네네. 보면서 컴퓨터 사양을 어떻게 맞추셨을까라고 저는 여쭤보고 너무 싶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 저도 궁금했어요. 사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사실 그때 아마 초창기 이제 처음 작업했을 때는 그때 이미 컴퓨터를 산 상태이긴 했지만 아마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3D 이제 처음에 모션 그래픽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퇴직하고 남은 6개월 복학하기까지 6개월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3D를 이제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요. 네. 그것도 막 되게 그때는 막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3D 하는 사람들은 어떤 컴퓨터를 맞추나요? 그래서 구글에 막 인터넷 구글링 게시글 막 네. 엄청 찾아보고 막 해서 내가 쓰는 제가 뭐 C4D나 뭐 지브러시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런 프로그램에는 이런 컴퓨터 사양이 좋구나 하면서 막 정보를 하나하나 이제 얻어가면서 그 조립컴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리컴이라든지 장비를 좀 고사양 장비를 맞추셔야 되면은 약간 그런 부심이 있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잘 네. 몰라요. 이게 장비 부심? X 이렇게 해서 막 저도 약간 그런 과라서 네. 약간 뭐 이런 부심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나는 뭔가 그래픽 카드 아니면 메모리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좀 처음에 이왕 살 거 조금 무리해서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수준으로 이제 좀 무리해서 사기는 했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 조금 덜 무리를 해서 이게 적당히 산 친구들은 뭐 작업하다가 뭐 안 컴퓨터가 돼. 꺼졌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부심. 롱런 정략. 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부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꺼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때 나의 네. 선택이 오늘 과감하게 투자하길 네. 잘했다 이런. 또 이제 막 많이 알아보면서 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컴퓨터 사려는 친구들이 뭐 어떻게 사야 돼? 막 어떻게 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좀 하나라도 이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뭔가 조금 뿌듯함?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러면서 너무 멋있으시다. 약간 좀 전문가로 이렇게 딱 반등하게 되는 그런 느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늦게 휘빈 감독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번 시간? 그 저희 마지막- 또 다음 주에 또 뵙긴 할 거지만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면 시간이 네.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그럴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네. 이번에 그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되신 작품이랑 그 전에 해왔던 작품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계속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참여하신 소감 어떻게 짧게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되게 긴장하면서 나왔는데 막상 말을 하고 또 진짜 이렇게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서 오히려 지금은 긴장이 많이 풀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막 주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도 너무 네. 감사한 네, 마음이 저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 더 깊게 김수진 감독님과 퀵샌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또 다시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니두스다 시즌 2 신출내기 진행자 이혜정 대타 진행자 정휘빈. 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진 감독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랜선비행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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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